네. 괜찮아? 네. 예. 안녕하십니까. 아마 온라인 말고 오프라인 행사로 다들 뵙는 거 엄청나게 오랜만인 거예요. 저도 한 3년 만에 지금 이런 데 이제 앉아서 이야기하는 것은 엄청나게 어색합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쓰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오늘 종일 먹은 게 없는데 엄청나게 갑자기 배가 고프네요. 제목은 좀 거창한데요. 이제 사실 이제 실제 내용은 결사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결사할 자격이 있는지를 잘 몰라서 오히려 이제 약간 이제 실무자 기획하는 실무자 입장에서의 어떤 고민 같은 것들을 주로 이야기하게 될 것 같고요. 이제 발표 전에 이야기를 드리면 제 주변에서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작년부터 이제 현재 소장님이 오신 이후로 그동안 안 해봤던 통일 교육 기획을 계속 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변에서 야 임마 그게 정말 통일 교육 맞아라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약간 그런 것들에 대한 일종의 이제 자기 변호적 성격 같은 것들도 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시다시피 눈이 매우 나빠서 이게 사실 거의 안 보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우선 이걸 좀 보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충 구성은 이렇습니다. 앞에 좀 이상한 물음을 좀 제가 던져볼 생각이고요. 두 번째로 이것도 글자가 엄청 작구나. 네, 이제 통일 어떤 문제나 교육 같은 것들을 좀 어떻게 새로 만들어 볼 수 있을까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요. 세 번째로 이제 작년하고 올해에 하려는 이제 통일 특강에 관한 이야기를 좀 개괄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3개의 과제인데 사실 이제 제가 생각해 보니까 4개가 적었던데 앞으로 과제들을 몇 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냥 여기로. 이리로. 네. 통일교육 이야기 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미술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앞에 이제 워낙 원대한 이 역사적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분위기 환기를 좀 시키고 다들 좀 로곤하실 시간이다 보니까 분위기 환기를 좀 시켜보려고 합니다. 빌렌도르프의 비너스 상입니다. 빈에 현재 빈 미술관을 수상되어 있는데요. 질문 안 해보겠습니다. 이게 미술일까요? 아닐까요? 이렇게 반응이 있으면 안 되는데. 진성씨, 미술일까요? 아닐까요? 그러지 말고. 네, 미술이 아니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에게 북쪽에 있는 시모트라케 섬에서 발견된 우리가 아는 가장 대표적인 니케 동상인데요. 이게 이제 미술이냐고 물으면 이것도 미술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스틴 대성당에 있는 미켈란젤로의 아담과 창조 너무 유명한 그림인데요. 그래서 이게 미술이냐라고 물으면은 이것도 미술이 아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폰트가 바뀌면서 좀 깨지네요. 유명한 이제 다빈치의 모나리자입니다. 루브르 박물관에 이거 보러 간다고도 할 정도로 유명한 그림인데 놀랍게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술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상하죠? 저는 이야기 듣는 순간 머리 약간 망치로 맞은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르셀 듀샹의 이제 모나리자 밑에다가 낙서를 있는 그림이라던가 이제 앤디 워홀의 이제 4명의 모나리자 그림은 미술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유명한 듀샹의 그림 역시 그렇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매우 좋아하는 오토딕스의 전쟁제 나라도 미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역시 너무 유명하죠. 그리고 이제 타틀린의 제3인터내셔널 기념비 역시 미술이라고 합니다. 이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그림인데요. 베라스케스의 교황 이노켄티우스 10세에 조상합니다. 근데 이걸 응용해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프란시스 베이컨이라는 영국의 화가죠. 그러니까 비교적 현대의 미술은 이노켄티우스 10세의 초상화 스터디. 이게 둘 중에 하나는 미술이고 아닐 수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점에서 2가지 의문을 다들 가지게 될 겁니다. 첫 번째는 이 사람이 통일교육 이야기한다고 했는데 왜 통일교육 이야기는 언제 하느냐, PPT를 잘못 가져왔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1번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이거 도대체 뭔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거 안 알려주면 오늘 밤에 잠을 못 잘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통일 문제를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너무 유명하죠. 이제 6.15
정상회담이고, 옆에는 아마 홍영표 전 이제 박근혜 정부 통일부 장관이랑 아마 교섭을 하는 장면일 겁니다. 이거는 소요산, 이제 포천에 있는 소요산의 입구에 있는 한국인 위안소 건물입니다. 일반적으로 몽키하우스라고 부르는데, 왜 몽키하우스라고 부르냐면 이 건물의 담벼락과 창가에 이제 한국군과 미군을 상대하는 한국인 위안부들이 이제 창가에 매달려 있는 모습이 마치 원숭이 같다고 해서 이 건물의 별명이 몽키하우스입니다. 이게 통일 문제일까요? 계속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그 과정에서 태어나는 이제 한국인 혼혈화 문제입니다. 사실 이제 혼혈이라는 문제는 우리 보통 혼혈화 문제를 따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중앙미군 그리고 유엔군에 주둔 그리고 그걸 야기한 한국 전쟁과 사실 밀접한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이걸 통일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가? 제가 한 100명 세워놓고 물으면 한 80명 정도는 아닐 거라고 저는 답할 것 같습니다. 38선 동상이죠. 지금 이제 휴전선이 저 뒤편에 있어서 이제 가볼 수 있죠. 왼쪽은 강화도에 있는 평화 전망대입니다. 우측은 이제 도라산 전망대고요. 이제 다 제가 이제 저희 학부 친구들 그리고 이제 각각 단체에서 학생들 인솔해서 갔던 곳들입니다. 너무 유명하죠. 근데 이건 여기에 가는 건 통일 문제일까? 북한 땅을 본다는 행위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중에 하나는 통일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왼쪽은 너무나도 유명한 장성태 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삼촌이 수청된 장면이고, 이제 그 왼쪽은 저희 작년에 특강으로 오셨던 이동근 선생님 작업에 있는 이제 탈북 여성인 음악단 사진입니다. 되게 사실 과장된 화장과 너무나도 노골적인 어떤 탈북 여성의 어떤 성적 대상화의 아이콘 같이 소비되고 있는 내용이죠. 이것들은 통일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분단 과정에서의 어떤 폭력과 학살의 기억은 통일 문제인가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닐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통일 문제, 통일 교육의 어떤 내용이나 범위의 문제에 대해서 사실 뭐 되게 진지하게 생각을 안 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보통은 제가 아마 이제 뒤에 가서 좀 이야기할 건데요. 우리가 이 국가 간의 정치, 유명한 한스 모겐스의 책 제목이기도 한데요. 국가 간의 정치라는 관점에서 너무나도 통일 문제를 역설적으로 좁게 보고 있었던 거 아니냐. 이는 사실은 1945년에서 48년 분단 공간 이후에 있었던 통일을 70년째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좀 반추해보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올해 횟수로 보니까 통일교육 사업을 이제 대학 초학생 때부터 했던 걸 감안하니까 12, 13년을 하고 있던데요. 제가 이런 의문을 가진 지가 사실 횟수로 좀 됐는데 그동안 이런 이야기를 하면 좀 이상한 사람 취급받았었습니다. 해서 이런 이야기를 이제 좀 해보려고 합니다. 왜 우리의 통일은 이제 국가 간의 전쟁, 교섭, 배제와 같은 형식의 정치에 의존만 하고 있는가? 분단을 만들어낸 다양한 어떤 문제들, 특히 이제 우리 생활 세계에 존재하는 문제들의 해결은 이제 왜 통일, 이 폰트가 깨져서 제가 예상한 디자인으로 바뀌는데 왜 영역에 들어가지 못하는가라는 질문을 계속 해보게 되고, 다시 돌아가 보면은 무엇이 미술인가라는 물음의 답은 미술이란 의식의 시간성에 관한 어느 이제 폴란드 출신의 비평가의 분석에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메리안 스타니스체프스키라는 이제 폴란드 출신의 미술 비평가인데요. 이 사람의 핵심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푸코의 에피스테메 개념을 이제 응용을 해서요. 미술이라는 이 관념, 인지, 지식 체계가 언제 등장했는가라는 물음을 던집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뒤에 쭉 적어놨는데 이건 그냥 뭐 일일이 하는 것보다는 제가 좀 넘겨서 잠깐 구술을 하겠습니다. 스타니체프스키의 핵심은 프랑스 혁명 이후에 등장한 루브르 미술관이라는 이제 시각 미술 제도의 등장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술이라는 관념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즉 그러니까 루브르 미술관 등장 이전의 미술은 사실 우리가 미술이라는 관념, 현대의 관념에다가 그 과거의 것들을 끼워 맞추고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앞에서 봤던 미술이 아니라고 있는 것들 대부분은 사실 진짜 미술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상당수는 어떤 종교적인 의례, 뭔가 이제 제사와 같은 것들, 혹은 이제 뭐 하늘을 헌정하는 것들, 일 가능성이 크고, 뭐 아담의 창조 같은 것들은 사실상 이제
세속에는 교회 권력의 어떤 우월함, 위대함을 보여주기 위한 사실 어떤 기회에 더 가깝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러면 스타니스제프스키는 어떤 전제적인 왕, 교회, 그리고 일부 부자들의 어떤 집을 장식하기 위한 목적, 종교적인 제일의 목적이 아닌 순전히 어떤 작가 개인의 어떤 자기 표현의 자유로운 자기 표현의 수단으로서 미술, 그리고 그것을 공개적으로 전시하는 라는 개념에서 현재의 미술이라는 게 등장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야기까지를 한 3, 4년 전에 부산 시립미술관, 제가 어쩌다 보니까 저 미술관에 연이 있어서 부산 시립미술관에서 이야기를 들었었는데요. 당시에 제가 약간 이제 김학로 교수님의 분리통합 문제 약간 좀 이제 당시 분리도 조교하거든 시절이었는데 이게 약간 연결되면서 갑자기 머리가 좀 띵한 겁니다. 통일도 그럴 수 있나? 왜냐하면 스타니스제프스키는 미술이라는 사례를 들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인식의 지층들의 변화를 설명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상 통일에 대한 이 인식의 내용, 지식의 내용이라는 것도 사실 우리가 7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좀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때부터 좀 해봤습니다. 물론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진 않아서 막연한 이제 실무자적 수준의 고민인데요. 앞에 했던 그림을 그냥 형식적으로 도탄화해봤습니다. 아마 우리에게 절대 다수의 인지 내에서는 한쪽은 아마 통일 문제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당연히 통일 교육의 범위 안에 들어가지 않을 가능성도 큽니다. 왜냐? 우리는 현재 예를 들어 이제 국가보안법과 같은 공안 체제, 그리고 통일부를 중심으로 한 남북 간의 어떤 교섭 체제 중심으로 통일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은 이 분단, 그러니까 45년 분단으로부터 이어지는 다양한 문제들은 사실은 이 왼쪽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생활 세계 내에서 대표적으로 이 체계 내에서 이제 여성들이 일단 소외되죠. 사실 이제 아까 몽키하우스와 같은 사례 같이 여성을 도구화하고 수단화하여 착취하는 경우들도 있을 것이고, 사실상 이제 저희 때는 아니지만 바로 2세트까지는 교련 체계, 사실상 이제 학교들이 유사 병영 체계로 작동하는 과정에서 여성 역할이라는 것은 사실상 이제 전시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보조하는 역할 정도로 제한되었다고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제약됐을 거고, 그러니까 한국전이나 분단의 과정에서 희생되는 사람들 유가족들 대부분 이제 사실상 사회적 발언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빨갱이의 가족, 월북자의 가족, 북한과 또 반대로 있겠죠. 월남제 가족이라든가. 그리고 마찬가지로 한국전에서 소위 말하는 이제 남한을 구하러 와서 만들어진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 분단이 난 아이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거를 진작에 통일 문제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제가 작년하고 올해 이제 박종 교수님 모시고 있던 기획들은 이제 큰 틀에서는 이런 식의 어떤 고민들 속에서 나오게 되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했던 이야기지만 우리의 통일담론이나 통일 어떤에 대한 인식의 대부분은 이 국가 간의 정치라는 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사실 많은 부분은 이 국가 간의 정치 너머의 영역들 속에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특히 우리 생활 세계의 차원에서는 말이죠. 그리고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통일이라는 이 말 그대로 어떤 의미에서 역사적 사변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은 이런 생활 세계에 대해서 분단이 야기하는 여러 가지 갈등과 모순들을 화해하고 치유하고 상호 인정할 수 있는 여러 가능성들을 내포하게 됩니다. 근데 국가 간의 정치만으로서 통일을 사유하는 것은 사실상 이런 식의 어떤 화해, 인정, 사죄, 그리고 이제 결과적인 어떤 치유나 어떤 새로운 재통합의 가능성은 사실상 많은 부분 포기하게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해서 이제 택했던 이제 방법론이라면요, 사실상 이제 통일이라는 것은 한국에서 좌우 보역을 불문하고 내용과 방법론은 다르지만 사실상 공유되는 지점이 매우 큰 권위 서사였습니다. 근데 사실상 이 속에서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무수한 어떤 소서사들, 그리고 그 속에서 또 존재하는 마치 인도의 서벌턴이 연상되게 하는 이제 하위 주체들의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통일이라는 뭔가 통일 담론과 통일 교육의 내용으로서
좀 끌고 와보면 어떻겠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제가 했던 이야기고요. 그래서 작년에 했던 이제 사업들 내용입니다. 한국전 민간인 학살 유족 문제와 통일이라는 주제로 앞에 이제 저희 정준민 학생이 작년 동아리 대표인데요. 통일부 동아리 지원 사업비를 받아서 이제 영남권에 있던 뭐 유족분들이나 관련 활동가분들 인터뷰해서 영상을 만드는 작업을 했었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여러 아쉽게도 결국 이제 영상을 이제 한 편에 단편 영상으로서 좀 공개 상영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지만 어쨌든 뭐 한 불과 2, 3분짜리의 짧은 영상이 결과적으로 나왔습니다. 많은 좀 아쉬움과 보완 사항을 있고 이후에 또 이게 이어지는 어떤 과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래 세 가지는 이제 작년에 통일특강 사업입니다. 이제 영화라는 주제를 통해서 사실상 한국사에서 통일이 그러니까 재현되는 다양한 어떤 태도와 전략의 변화들을 살펴봤었고요. 이제 통일의 마중물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상 이 반국민 반난민의 시위에는 그러니까 이 탈북자 그중에서도 여성이라는 소수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탈북 여성의 문제들을 다루는 그리고 이제 이주 결혼 여성의 문제를 다루는 이동근 선생님의 작업을 이제 들었습니다. 그리고 페미니즘을 통해서 한국의 어떤 분단과 냉전에서 이제 여성 서사를 분석하는 이현재 선생님의 작업을 이제 들었었고요. 이제 이거는 아마 올 11월부터 이제 시작할 저희 금년도 통일특강의 대략적인 개요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좀 더 상세한 내용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강사 선생님들하고 계속 이제 조율을 하고 있는 단계이고 대략적인 계획서 같은 경우에는 받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희 작년과 금년에 통일교육 이제 기획의 이제 부록 3번에 이제 대략적인 강사 소개와 이제 뭐 강의 요지 정도를 이제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사실상 그 동안에 이제 제가 했던 여러 이제 이 흔들리는 것 같은 내 고민들과 나름의 이제 사업에서의 반영들이었고요. 저는 이제 만약에 이런 관점에서 통일교육 일종의 이제 대안적 통일교육을 해본다면은 맞닥뜨릴 몇 가지 과제들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것들에 관해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북한에 대한 어떤 대중적 혐오감의 문제가 저는 앞으로 되게 아마 그러니까 제도 수준에서도 그렇고 이런 식의 이제 대안적인 통일교육에서도 저는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기원에는 북한 발화기라는 사실상 80년대 중후반부터 한반도에서는 대탕트가 만들어낸 아주 역사적인 중요한 진보이지만 현재 정체되어 있는 이 통일교육 어떤 기조의 위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내용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야기를 계속 해보면은 저는 이제 북한 발화기라는 이제 사업 사실 제가 이제 국민학교 때 이게 시작됐던 걸로 제가 딱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이 당시에 여러 가지 유의미함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쨌든 제한적이지만 다양한 지식들을 풀어냈고 그것들을 우리가 비교하는 방식의 접근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마 잘 되었다면은 우리가 북한을 내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데도 중요한 원칙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이게 이루어졌느냐에 대해서는 별개의 문제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하나를 더 만들어봤습니다. 이걸 그러니까 앞에 걸 사실상 이런 좀 비교하는 형식으로 만들어봤는데요. 어쨌든 중요한 건 이제 제일 우측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저는 현재 도래하는 위기라고 생각하는데요. 일종의 이제 시결 수이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큰 틀에서는 이게 잘 안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어떤 북한만 아니라 한국 사회 전반에 대한 어떤 미학적이고 소비주의적인 태도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좋은 상품과 나쁜 상품을 구별하듯이 정치적인 어떤 규범들을 판단하는 문화들이 사실상 여기저기서 목격되고 있는 것 같고요. 결정적으로 어떤 우승열패의 신화, 사실상 엄격하게 이제 이 줄 세우고 못난 것들과 잘난 것들을 너무나도 엄격하게 구별하고 차별하는 이 어떤 시대적인 신성의 문제 같은 것들이 앞으로 이제 통일교육에서 중요한 저는 어떤 도전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여실히 드러나는 게 사실 이제 조선족 문제 같은 것들에서 드러난다고 보고요. 그래서 어쨌든 현재 있는 이 북한 발화기만으로는 혐오론을 상당히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혐오론의 입장에 서 있으면은 자신들은 북한을 안 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진짜 아는 것이냐고 물어보면은
이 북한 발활이라는 어떤 프로젝트 위에서 우리가 이제 매스미디어나 어쨌든 다양한 이제 공적인 통일교육 수단에서 제공되었던 북한에 대한 정보들을 선택적으로 수용한 부분이 사실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북한에 대한 어떤 내재적이고 고유한 입장을 이해함으로써 우리가 남북 간의 어떤 관계를 좁혀나간다는 취지가 사실상 기각되고 있다는 지점이 저는 두드러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좀 되게 고민스러운 문제인데 난민 문제입니다. 아니 왜 한반도 남북한 이야기를 하는데 왜 난민 문제를 하냐라는 이제 질문을 자주 받는데요. 이건 그냥 텍스트고 뒤에 이미지들이 있을 건데요. 기본적으로 어떤 우리 사회의 낯선 것들 그리고 어떤 타자적인 요소들 불편한 것들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사실상 우리가 좀 수용성이 나날이 떨어지고 있다는 어떤 그러니까 고민을 갖게 합니다. 당장 멀지 않은 곳에 경복대 후문에 지금 이슬람 기도소가 생기고 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이제 주민들과 학생들이 이제 사실상 이제 무슬림들을 상대로 사실상 이제 제노포비아를 행하고 있는 상황들이 물론 그 주민들의 어떤 그 불안을 존중하고 이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이제 어쨌든 그런 어쨌든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이슬람이나 무슬림에 대한 어떤 선택적인 지식의 수용과 그것을 바탕으로 하는 어떤 편견의 재생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놀랍게도 뭐 일부 이제 페미니즘 중에서도 이제 일부의 급진적인 이제 트랜스젠더 같은 이제 이들을 배제하는 형식의 페미니즘에서도 사실상 난민 문제에 대해서 매우 적대적인 입장들을 보이고 있고 결정적으로 이제 일종의 순수한 국민 이외의 이들에 대한 반감 같은 것들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오는 이미지는 2018년에 우리가 예멘 난민을 이제 처음으로 제주도에 수용했을 때 광화문에서 있었던 집회 사진입니다. 뭐 부사증, 가짜 난민 같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저는 몇 개 단어를 바꾸면은 놀랍게도 이게 북한이나 탈북자로 이걸 치환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지점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더 핵심적인 문제는 그 일본의 위 일러스트레이터의 작품입니다. 원작은 뒤에 있는 요 사진인데요. 이제 여기 보면은 핵심적인 이야기가 이건 정말 없어졌네. 여기 이제 사진 우측 상단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 넣지 싶은데 핵심이 뭐냐면 사치하고 싶어, 안전하게 살고 싶어, 깨끗하게 살고 싶어 뭐와 같이 우리가 보편적인 수준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기 삶에 대한 기대와 욕망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충족되지 않으니까 그래 나는 난민이 되겠어 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난민들이라는 존재 혹은 우리 사회에 있는 타자라는 존재들이 인간의 일반적인 어떤 욕구와 욕망을 가지는 것이 마치 가짜 난민인 듯한 뉘앙스 이야기를 하는데 놀랍게도 저는 이 역시 어떤 북한이나 탈북에 대한 우리의 입장 그러니까 대중적인 어떤 정서와 상당히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난민 문제라는 게 그 자체는 통일 문제가 아닐 수 있지만 난민 문제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대중적인 어떤 집단 심성의 차원에서는 이게 이제 북한과의 어떤 이후의 사회적인 통합이라던가 탈북민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수용과 통합의 문제에 있어서 어떤 뭐랄까요 약간 예시적인 지점이 저도 좀 있지 않나 생각을 봅니다. 세 번째는 국뽕입니다. 사실 이제 국뽕이 뭐냐를 설명해야 되는 숙제가 있는데요. 제일 처음에 국뽕이라는 거는 사실 일종의 이제 사이버 스페이스에서의 사실상 다소 자조적인 유머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사실상 스포츠 민족주의라는 차원과 긴밀히 이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한국이 그러니까 한 번도 뭐 잘해본 적이 없는 종목에서 금메달을 땄다던가 혹은 우리가 이제 체격이나 기술에서 밀리는 해외 리그에서 특정한 선수들이 놀라운 성적을 보여줄 때 이제 우리가 뭔가 이 애국심에 갑자기 찬다던가 이런 식의 표현을 했었습니다. 이제 좀 웃긴 표현이지만 뭐 이모 여기 국뽕은 잡을 주시오 같은 표현들이 인터넷에서는 상당히 자주 쓰이는 용어들입니다. 여기 이 공간에서는 낯설 수 있겠지만 몇 사람들이 지금 웃고 있는 게 제가 보이는데요. 익숙하다는 증거죠. 본래 이제 자국의 일부 선수들의 어떤 탁월함에 대한 어떤 민족적 고치의 의미로서 국뽕이었는데 이게 저는 어느 점부터 약간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어떤 징후들을 좀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특히 정치, 경제, 외교적인 영역 그리고 한중일 관계 같은 데서 유튜브를 중심으로 해서 좌우 보역을 불문하고 이제 새로운 유형의 국뽕 콘텐츠들이 놀랍게도 대거 생성되고 있고 사실상 이게 놀라울 정도로 그러니까 많은 호응과 소비를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보면은 뭐 좀 유명한 국뽕 콘텐츠들이 기본적으로 100만 뷰 같은 것들을 쉽게 넘어가는 이제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요. 뭐 핵심은 단순합니다. 뭐 우리가 일본을 뭐 앞지르고 있다. 예를 들어 뭐 중국을 상대로 우리가 뭐 어떤 면에서 이제 한 방 먹였다. 이런 것들에 대한 고치감을 주는 콘텐츠들인데,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는 우리 사회의 마음에 있는 어떤 강대국에 대한 열망, 그리고 사실상 우리가 동북아시아에서 별로 강하지 않다는 어떤 집단적인 어떤 열패감과 부러움, 그리고 그것들을 빨리 이뤄야 된다는 어떤 조급함, 어떤 들 사이에서 어떤 지점에서 국뽕이 나오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국뽕이 왜 통일 문제와 상관이 있냐면은 이런 국뽕 콘텐츠 자체가 이 좀 세계를 끊임없이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 별로 좀 불안한 방법으로 경쟁시키고 경험시키고 있고, 끊임없이 나와 타인의 비교 속에서 그러니까 나 자신이 한국 사회가 좋은 사회임을 느끼는 방향이 아니라, 예를 들어 뭐 일본의 문제와 우리를 굳이 비교를 해서 우리의 우월성을 이제 확인한다던가, 우리와 중국의 어떤 뭐 군사적 경쟁에서 우리의 우위를 통해서 우리 우월성 확인하는 방법으로 간다는 것이 근본적으로는 어떤 이 남북만 아니라 어떤 동아시아 평화라는 차원에 있어서 어쨌든 적지 않은 약간 잠재적인 불안 요소가 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이제 아까 조금 뭐 다뤘었는데요. 이제 한국의 서벌턴 뭐 여성이나 이제 그 혼혈인 문제, 그리고 이제 한국전 피해 유가족 이제 빨갱이 뭐 간첩 이런 이제 사실상 냉전의 스티그마를 지킨 사람들에 관한 어떤 그 증언의 목소리 같은 것들이 적극적으로 통일교육의 새로운 영역으로 좀 기입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은 이제 앞에 세 가지는 본질적으로 사실 같은 문제들입니다. 이게 이제 한 사회 내부에서 이질적인 요소, 낯선 존재들, 어떤 생경한 타자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을 건가의 문제인데요. 특히 이제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사실상 마치 전감기가 이제 오버랩 되는 어떤 배회주의의 위협 속에서 이제 어떤 환대나 연대의 원칙, 그러니까 사실상 저는 이게 이제 다른 차원에서 통일의 중요한 원칙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견제할 수 있을까라는 차원에서 이제 이 세 가지가 지금은 아닐 수 있지만 머지않아 큰 위협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그 근거 중에 하나는 일간 베스트 저장소 문제에 대한 게 개인적 경험이 있는데, 한 2009년 10년쯤에 제가 일간 베스트 저장소 이야기를 하면은 사실 다들 좀 무시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저 인터넷에서 갇혀있는 정말 이상한 애들의 모임이라고 다들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은 한국의 사이버 스페이스는 일간 베스트 저장소와의 어떤 대척의 역사로 현재의 사이버 스페이스가 사실 구성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연속선상에서 북한 뭐 혐오라든가 난민에 대한 배제, 그리고 어떤 국뽕 콘텐츠, 국뽕이라는 게 좌우 우의 국뽕은 각각 좀 괴가 다르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생산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뒤에는 약간 이제 마무리 이야기인데요. 제가 매우 좋아하는 홀로코스트 증오문화의 이제 대표적인 작가인 프리모 레비가 대표적인 저작 주교표의 아연이라는 챕터가 있습니다. 책의 중간쯤에 있는 챕터인데,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연이라는 것이 이제 부드럽고 예민해서 이제 산성 물질에 매우 이제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융합하는 물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아연이라는 것이 순도가 극도로 높아질 경우에는 어떤 형식의 화학적인 작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프리모 레비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둘이는 서로 충돌하는 두 가지의 어떤 철학적 이제 메타포를 얻을 수 있는데, 악에서부터 지켜주는 이제 순수한 보호막에 대한 찬미, 사실상 이건 이제 파시스트에 대한 비판이고, 두 번째는 어떤 우리의 이 실체 세계 내에서 끊임없이 변화를 일으키고 생명력과 융통성을 불러주는 어떤 불순물에 대한 이야기, 찬미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이탈리아 맥락 안에서 유태인이 사실상 그런 존재라는 어떤 독해도 가능할 것 같은 시점인데요. 사실상 이제 아연이라는
존재가 아연 원소만큼이나 어쨌든 아연 원소와 관계 맺고 있는 불순물 간의 관계 속에서 아연이라는 성격이 결정지을 수 있다는 독해가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이제 그 선상에서 이야기하면 한국 사회에서 통일하는 어떤 이 거대한 과제도 우리 내부에 있는 이 다양하고 낯설고 익숙하지 않은 존재들, 그 타자들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이제 통일의 성격이라는 게 결정될 수 있지 않는가라는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제 그 난민 같은 이들만이 아니라 사실상 이 현재의 분단 체제 내에서 사실상 공적 발언권을 상실하고 배제되어 있는 이런 이들을 사실상 주체로 동등한 우리의 이제 친구로서 환대하고 계속해서 이제 통일과 통합의 대상 범위로서 이제 만들어갈 수 있다면은 이 통일, 이 단순히 국가 정상들 간의 어떤 협약 의정서 수준에서 마무리되었을 때보다 좀 더 질적으로 다른 통일 이후의 한국 사회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생각을 해보면은 저희가 저희 일상생활에서 생각보다 이제 낯선 사람들을 경험하기 힘듭니다. 근데 수치로서 보면은 좀 체감이 달라지는데요. 한국의 이주 노동자가 최소 출산이 100만 명입니다. 합법과 이제 비합법 입국 형태를 불문하고 100만이 있고, 사실상 한국의 중소도시의 공업과 농업은 이주 노동자 이 100만 명 없이는 거의 지탱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또 다른 수치를 보면은 한국의 이주 여성이 결혼 여성이 한 30-40만 정도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을 또 통일 이후에 같이 살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우선적으로 우리 이 사람들을 이제 통일에 같이 가야 되는 사람이라 사실 딱히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 이른바 이제 통일이 무엇인가를 이제 결정하는 엘리트 집단의 시선에 이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사실은 어쨌든 간사가 이제 어쨌든 이제 이후를 끝인데요. 이후에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고민을 했던 사람이 있다는 기록을 남기는 차원에서 일단 이 정도를 마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